안녕하세요, 하루코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옵티미즘에 대한 영상입니다. 옵티미즘 체인은 아비트럼 체인과 함께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체인입니다. 레이어 2인지 뭔지 그딴 건 솔직하게 말해서 알아서 뭔 이익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수수료가 저렴하고 속도가 빠르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수수료든 속도든 잘 모르겠고 툭하면 해킹당해서 털린다느니 하는 건 체인들에서 자주 일어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트론 BSC 체인들 뿐만 아니라 타 체인이 많은 이유는 이슈 메이커 같은 역할로 우리를 심심하지 않게 해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옵티미즘에서 온체인 퀘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정도 영상화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옵티미즘의 온체인 퀘스트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체인에 이러저러한 프로젝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NFT도 받으시고 이게 나중에 옵티미즘 토큰을 에어드랍 해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저것 이용해보고 관심 갖고 하면 옵티미즘 토큰을 에어드랍 받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받는다기보다는 받을 가능성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유저들을 끌어들이는 목적을 갖고 이러한 퀘스트를 진행하는 체인도 있고 유저들에게 퍼주기보다는 무한 발행되는 코인을 유저가 아닌 프로젝트에 돈을 퍼주는 체인도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젝트들은 또 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고 그걸로 마케팅 비용도 충당하고 뭐 그렇게 해서 체인의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고 유저들도 많아지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찌됐든 제 입장에서는 돈만 되면 장땡이기 때문에 옵티미즘 퀘스트를 조금 실행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퀘스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몇몇 가지 개인 생각과 노하우 등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조금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수 있고 최대한 쉽게 풀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릴 말씀은 어느 정도 자금력이 없다면 퀘스트를 만땅으로 해줄 수 없습니다. 초반에 약간의 자본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저처럼 3가지의 퀘스트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18개의 퀘스트 중에서 15개를 NFT를 받았고 3가지를 남겨두고 있고 아직까지도 고민 중입니다. 이 3가지의 퀘스트부터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홉 프로토콜입니다. 홉 프로토콜이 뭐 하는지는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코인 바꿔주면서 수수료 떼먹는 프로젝트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고요. 퀘스트가 미친놈 수준인데 저보고 USDT, DAI,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3개월, 한 달, 18일, 9일 동안 묶어두던가 이더리움 코인을 묶어둬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기간이 짧은 9일짜리를 선택하게 되면 2000달러를 묶어둬야 하는데 고민이 조금 되는 부분은 9일 동안이나 묶어둘 동안 또 해킹이니 뭐니 하면서 개 털어갈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쪽 세계는 틈만 나면 해킹이다 뭐 딥해킹이다 해서 우리를 가만 내비두기를 싫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하긴 할 건데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라서 한 번 정도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부분은 신세틱스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100SNX를 박아두고 주간 보상을 2번 받으라는데 이 SNX 토큰 가격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USD로 환산하면 230달러 정도 되는데 이건 그나마 홉보다는 싸기 때문에 고민이 되긴 하는데 내 돈 들어가는 일 없다고 하기엔 코인이 하락하면 손실분을 처맞기 때문에 고민이 조금 되긴 합니다. 역시나 저는 어차피 하긴 할 건데 고민이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간 보상이 2번이니까 최소 2주인지 뭐 일주일에 2번 청구가 되는지는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청구 가능 기간이 내년 1월 18일까지니까 여유 시간이 남긴 했지만 저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폴리노미럴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24시간 동안 1000달러 이상 박든가 일주일 동안 1000달러 아래로 박든가 박아두라는 겁니다. 바이낸스의 BNB 몰트처럼 박아두면 이자 주겠다는 비슷한 이자 관련 프로토콜로 보입니다. 제가 옵티미즘 체인에 있는 15개를 이용하면서 느낀 부분은 진짜 더럽게 불편하고 힘들고 트랜잭션들마다 수수료를 겁나 뜯기고 지금도 수수료로 얼마를 털어먹혔는지 알 길이 없는데 특히나 롱숏과 같은 선물 거래들은 가장 최악이긴 했습니다. 중앙화된 섹스 거래소 대신 덱스 거래소를 사용할 이유가 저는 1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평범한 유저가 아닌 돈 세탁이나 조금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은 이러한 덱스 거래소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용한 노하우로는 옵티미즘의 퀘스트 설명을 보게 되면 신세틱스의 경우에 이러한 퀘스트 설명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NFT 받기를 클릭하게 되면 겔즈에도 NFT가 나오고 NFT를 받기 위한 작업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아주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티미즘에 쓰여있는 퀘스트와 겔즈에 쓰여있는 퀘스트를 두 개 전부 확인하셔서 퀘스트를 진행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퀴즈의 경우에는 그냥 아무거나 답을 클릭하다 보면 맞는 답이 나옵니다. 굳이 번역하고 공부하실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저처럼 조금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 찍다 보면 되니까 심플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비트럼과 함께해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0.2 이더리움 정도로 266달러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수수료를 많이 내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큰 변동폭은 없습니다. 다만 트랜잭션을 엄청나게 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조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퀘스트를 진행하려면 이더를 더 구입해서 진행을 하든지 USDC나 USDT를 더 구입해서 진행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옵티미즘의 온체인 퀘스트를 진행하실 분들은 100% 다 진행해야겠다 하시면 위에 보여드린 3개의 퀘스트가 가장 금액이 크게 드니까 그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8개의 퀘스트 중에 적당하게만 진행하시겠다 하시면 0.2 이더 정도는 구입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아비트럼이랑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나 통계는 아니지만 0.2 이더면 아마도 대부분은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은 프로토콜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보여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대부분이 코인 스왑 거래나 예치하고 이자 받아봐라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한두 번 하다 보면 비슷한 종류의 나머지 프로토콜은 거의 대부분 같은 방식이고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옵티미즈 남은 퀘스트를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